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로희망센터가 싱포드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은 2차전이기 때문에 뭐 상금도 없고 올라간 것만 만족을 해야 돼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우승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대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싱포드림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소비자 한 명 만날 시간도 금쪽 같은데 장장 1년에 걸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업자들을 귀찮게 할까요? 저 솔직히 귀찮았어요. 아우, 막 용인 갔다가 이거 연습하러 갈라 그러면 막 잊어버려갖고 막 오늘 연습한다 그랬어. 나 내일인 줄 알았는데 막 그러고 뛰어가고요. 정말로 분주하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걸 왜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거를 하라고 하실까? 우리 회장님이 섣부른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을 텐데 항상 주관자의 의도, 주체자의 의도, 인간을 만드신 이의 의도, 우리는 그 의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게 할까? 그런데 하는 동안은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귀찮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지. 하다 보면 알아질 거야. 그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마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센터가 부를 곡은 홀로 아리랑입니다. 이 곡을 선택한 동기는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애터미를 만나면 행복이 넘쳐요. 애터미를 만나면 축복이 넘쳐요. 이 대목이 있어요. 정말 저희가 이거 부르는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애터미를 만나서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애터미 하면서 있는 열정이 음악을 하면서도 전달되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본선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또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 열정과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로희망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싱포드림을 왜 할까요? 응? 왜 안 될까요? 싱포드림을 왜 할까요? 저번에 할 때 우리라는 곡을 저희가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약간 주제 넘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노래를 함으로 뭔가 울림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울림을 감히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싶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멘트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많은 이들에게 이 합창이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홀로아리랑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참 주제 넘었었구나. 감히 무슨 울림을 주고 마라. 나 스스로가 변화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 싱포드림에서는 나는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투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 막 파트너들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오늘 어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세요.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왜 안 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합창 연습해야 되는데 어머나 어떡하냐. 그 파트너한테 어떻게 나 가야 돼? 그랬더니 파트너가 오이씨 그놈의 싱포드림은 왜 하면서 그렇게 일에 맥을 끊느냐는 거예요. 미안하다. 근데 조금만 참아. 이번 몇 번만 연습하면 끝나. 그래도 이거는 하던 길에 해야 될 거 아니가. 나 갔다 올게. 그 약속을 어떻게 가서 잘 좀 연기 좀 시켜놔봐. 그러고 왔어요. 근데 파트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시오. 잡아도 안 될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른 곡이 홀로 아리랑이죠. 여러분 아리랑 모르는 분 계세요? 없지요. 이 곡을 다 들으니까 아이고 이번엔 쉽네. 그거 다 알아. 그랬어요. 근데 과연 쉬웠을까요? 아, 지휘자 선생님이요. 이건 아니래요.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들이 아리랑 아리랑 그러는 거랑 똑같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 홀로 아리랑이 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이 메시지는 정말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 바다 앞에 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수문장 같은 그런 섬이죠. 혼자. 그래서 홀로 독도인 거예요. 독도가 하는 거를 우리 같이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똑똑하고 잘난 리더들이 합니까? 아니죠. 누가 합니까? 민초들이 지금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거를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독도가 박한길 회장님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민초는 우리 회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그 울림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곡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는 분? 그러기 위해서 이 곡을 연습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이 아리랑, 그냥 대한민국에 아리랑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6, 70평생 살아오면서 아리랑 안 흥얼거려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평균 나이가요, 65세였어요. 그럼 아리랑 다 알아요. 근데 뭘 내려놔야 될까요? 기존의 나를 내려놔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아리랑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곡을 했어요. 편곡을.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웅장한 성악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렀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홀로 아리랑 하면서 키워주면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유도하는 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새맞추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가지니까 같이 흥겹게 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부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자. 이거를 하면서요, 정말 박한길 회장님이 독도처럼 애터미 합시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참 외로웠겠다.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다단계를 하면서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그걸 바람 맞고 있겠지. 그게 거기 꼿꼿이 서 계시는 회장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냥 싱포드림 하고 저 사람들 노래하는데 노래 참 잘한다. 그러고 끝났습니까?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스타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각자 다른 포스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주부는 주부대로. 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아침에 출근 잘 시키면 최고의 임무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9시 이후부터 눌룰알라세 만판이죠.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말거나, 누구는 부지런해서 빨래를 하고 뭐를 하고 장을 보고 일을 할지언정, 또 누군가는 널브러져서 만판 쉬고 5시쯤 되면 그때부터 기상해가지고 또 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기존의 스타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던 분들은요, 남이 안 하는 걸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을 가지고 나는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또 기존의 나의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5시, 4시만 되면 카톡들이 옵니다. 야, 오늘 만나자.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야, 오늘 어디 공연 보러 가자.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런 연락들이 오는 것을 감히 거절하고 이 이후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쓸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이 하루를 어떻게 플러스로 만들어 갈 건가? 이거를 고민하는, 기존의 나를 벗어나야 되는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곡을 준비하고 하면서 기존의 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에서 이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존의 내 것을 벗었다면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꼭 살려야 되는, 이 곡에서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부분을 곡에서는 붓점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세게 피아노로 나가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곡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하기 쉬운 대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냥 이렇게 흥겹게 그냥 저 솥단지 두드리면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한이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러면 애터미로 돌아와서 애터미에서는 무엇을 살려야 될까요? 남들이 애터미 한대, 나도 애터미 해. 뭐 하면 돼? 그렇지, 제품 쓰래. 그래서 나도 제품 썼어. 근데 제품 한 3개월 쓰다가 나 많이 썼는데 왜 돈 안 들어와? 이런 분도 계시죠? 네. 살려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기존의 소비자처럼 똑같이 소비만 했어. 그러면 어떤다 그랬어요? 기존의 소비자처럼 소비만 하면 작은 이득이 생긴다 그랬죠.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작은 이득. 그런데 이 이득이 아닌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요?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처럼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소비자처럼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맛이 안 나요. 그냥 저 사람 목청 좋다, 소리 곱다, 노래 좀 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저 사람 흥이 많구나. 그런데 거기서 진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살려야 될 부분을 잘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한복에 액세서리를 달듯, 정장을 입고 액세서리를 달고 포인트를 주듯 보석 같은 분들이 합류해 주셨어요. 이 합창에서는 장고를 치신 분이라거나 바이올린을 하신 분이라거나 플룻을 클라리넷을 불었던 분이라든가 또 지휘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줬고 또 싱어를 해줬고 마이크를 드신 분들이 남들보다 더 긴장하고 잘 하려고 애를 써줬고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보석은 뭘까요? 애터미에서 보석은 뭘까요? 네. 나의 제품도 보석 역할을 하고 또 내 나인에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보석입니다. 파트너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찾아집니다. 맞죠? 파트너들이 보석이구나. 이 보석들이 역할을 잘 해줄 때 나인이 빛이 나는구나. 나인에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제대로 울리는구나. 여기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싱포드림 회장님이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이걸 하다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라고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홀로 아리랑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열망이 이 곡을 선택하게 했고 이 곡의 편곡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곡이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지휘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이분이 큐시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부장님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마지막에 딱 제시를 하셨대요. 이 큐시트가 저희도 뭔지 몰랐어요. 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부르고 어떤 표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부점을 살려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이며 누가 나와서 해야 되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 6, 7페이지 됐었나요? 그 페이지를 다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을 한자 한자를 다 그 말로 써서 시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박한길 회장님도 지휘자고요. 내 사업에 들어오면 내가 지휘자입니다. 내 라인에 내가 지휘자입니다. 그러면요, 이 라인을 끌고 감에 있어서 내 라인에 소비자들만 모였을 때, 파트너가 만들어져서 파트너가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맞는 큐시트를 내가 작성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없이 그냥 포인트 올려야 되니까 오늘 5만 올렸어? 오늘 10만 올렸어? 오늘 10,000포인트만 더 하자. 이게 지휘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큐시트가 나한테 과연 있는가? 그거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이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싱포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 아유 우리는 편하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고 저럴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나요? 근데요, 남이 안 하는 짓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부부겠죠. 네. 남이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하는 부부. 당신들끼리 뒤지게서 싸웠대요. 그만하자 그러고, 그만 때려치자 그러고, 왜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속을 끓이냐 그러고,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냐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아쉬운 소리를 했겠어요. 그것도 하면서도 그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돕는 것 마냥 그냥 뻗대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이거를 해내는데, 그러나 저는 어제 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가장 큰 느낌과 가장 큰 울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센터장님 부부일 것이다. 굉장히 수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드렸지만 그걸로 위로가 될까요? 근데 진행하면서 이런 울림을 받으셨다면 나는 그 두 분이 가장 큰 울림을 받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살릴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아이고, 홍본부장 말을 듣고 보니까 합창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겠구나. 나라면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 혹시 느낌 있으신 분? 네. 도전의식이 생겼겠다. 우리 이 구로희망센터가 우리 1등 할 거야! 이런 도전의식 갖고 했나요? 아니요. 참여해보자. 우리가 우리보다 더 쟁쟁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오늘 최선을 다해보자.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으면 좋았을 걸. 거기까지도 저도 못 가져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의 소리, 옆 사람의 소리, 또 MR의 소리, 또 지휘자의 손. 지휘자가 원하는 거. 지휘자는 올라갔는데 나는 내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게 노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퍼포먼스까지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촉각을 세워서 옆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MR의 소리마저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무대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옆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근데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1차에 했을 때
떨어졌는 이유가 MR에 문제가 생겨서였거든요. MR이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 잡아서 싱어부터 흔들렸었거든요. 정말 1차에도 노래는 잘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거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휘자의 손. 그럼 애터미에서는 이게 뭘까요?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네. 내 옆 사람의 소리, 내 파트너의 소리, 또 내 스폰서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팀이 온전한 화음을 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더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의 관건은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는데 뭔가를 많이 알아서 유식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호흡이 편치 못하면 듣는 사람이 몹시 불편합니다. 막 말하면 같이 듣다가 언제 숨 쉬어야 될지를 몰라서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해. 근데요, 가장 듣기 편한 말은 호흡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호흡이 편안해야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호흡이 좋은 거라는 거죠. 고로 여기서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싱포드림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